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3월 10일 화요일 비가 하루 종일 축축하게 오고 있는 화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보면 어제 그저께 보면은 뭐 흔한 얘기로 쪽팔림은 잠시이나 비난은 잠시이나 책임은 4년이다. 무슨 책임? 국정에 대한 책임. 됐어요. 무슨 4년입니까? 뭐 2년이면 저 정권 잃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당초 1월 초에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180도 바꾸는 가운데 오늘 지금 계속 민주당 의총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총이 열려서 당초 일요일 날 정했던 전당원 투표제를 갖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갖다가 오늘 의총에서 한번 거르는 그런 좀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근데 당초 1월 16일 날 이낙연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SBS에 나와서. SBS 나와가지고 네. 뭐 비례정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했더니 비례만을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비례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미래통합당처럼 미래한국당처럼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이죠. 그러니까 비례정당 그러면서 비례정당 욕 바가지로 하고 네. 우리 민주당은 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짓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짓. 근데 그런 짓 하겠다고 이제 맨발로 이제 뛰어나가고 있는데.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어제 황태순 TV에서 계속 이 문제 갖고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우리 한선교 대표가 나와서 그 얘기했죠. 저들이 꼼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바 자매정당이라는 묘수로서 응수한 것이다. 네.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 AI를 꼼짝 못하게 한 네. 이세돌의 네. 신의 한 수. 네.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저 민주당 그 좌파연합 비례정당 이제 추진하는 원탁회의, 정의당 3자가 지금 얘기 다 달라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죽박죽인데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우리 뭐 황 대표가 공감하셨듯이 네네. 이제는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각자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영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런 선택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했는데 흔한 얘기로 기보가 없어. 기보가 없으니까 저쪽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신의 한 수에 대해서 뒀는데 이걸 어떻게 둬도 지금 가면 다 비세야. 안 돼. 안 풀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제가 찾아냈어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AI보다 뛰어나는 연광 그렇죠. 연광 인텔리전스 YI 어떻게 되느냐? 네. 빨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내일 모레라도 국회 보내 열어가지고 이 선거법 폐기하고 옛날 선거법으로 돌아가면 돼. 답이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네.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 자매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묘수라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봉쇄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우선 3자의 입장을 딱 하나하나 네. 짧게 정리해드리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속으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비례민주당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진심이에요. 지금도 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이면은 네. 100% 동의하는 것은 비례민주당. 이고 네. 지금 원탁회의에서 내놓은 네. 어둠의 원탁회의에서 내놓은 좌파연합 비례정당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네. 정의당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의당 들어와라.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서 7개, 후순위 7개. 후순위 7개 하든지 5개 정도 뭐 배열만 해줍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걸 원치는 않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속셈은 제가 시간이 길면 좀 자세히 설명해. 민주당의 속셈은 정의당 네. 들어오지 마. 이 들어온다고 정의당이 이제 심상정 씨는 욕심이 날 거란 말이에요. 22개쯤 되는데 네. 민주당이 갖고 가면 17개란 말이에요. 네. 그 호남당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정의당 몫으로 한 12개쯤은 손에 쥐니까 아싸가 우리 들어오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 호남당도 뭐 들어온 거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 당도 좀 하고 또 그리고 5개, 7개 얘기했잖아. 함성 신부님도 또 종교계 목도 있고 하더니까 정의당 한 5개만 하면 되지. 지금 6개인데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깨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좌파연합 비례정당을 네.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으로 만들어서 가고 싶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속셈이에요. 이낙연 씨가 네. 그런 짓 해서 되겠습니다고 했던 비례정당, 네. 민주당
위성정당 만드는 것을 하면서 네. 정의당과 뭘 하는 게 아니고 네. 미래통합당, 네.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자매정당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 해석이 정확하죠? 정확한 건데 네. 그러자니 보면 이낙연 씨를 비롯한 그다음 이해찬 씨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그렇게 보면 옛날 자유한국당, 구자유한국당이죠. 네. 현재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그렇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면이 안 서는 거예요. 면이 안 서니까. 면이 안 서니까 일단 비례민주당이 아니라 좌파연합 비례정당 그리고 그 책임을 갖다 슬쩍 분산시켜서 백낙청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함세웅 신부님 말씀하셨고 우리 시민단체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정의당 너희가 나쁜 거야 임마. 들어오라고. 들어오라. 그 신장정 씨는 네. 절대 안 한다고 지금 선언을 하면서 네. 표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국회의원 자리 하나가 심상정 씨가 지금 내가 국회의원 6명을 하고 있는 것과 12명을 하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땅입니다. 12석까지면은 상임위원장도 하나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국회 상임위원장 달라고 그럴 수 있고. 또 뭐 조금 어설픈 당 있으면 뭐 좀 네. 끌어들여가지고 20대면 원내교섭도 원내교섭하죠. 정말 절치부심 평생 원해왔던 원내대표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패스트트랙 하면서 봤죠. 네. 처음에 상정아 225 플러스 75 오빠가 100% 연동형 너 그래 오빠가 기본 30석이 임마. 저 강남 아파트 30평 30명 하고 뭐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조정하다 보니까는 이 지역구가 확 줄어들면은 호남에서 뭐 7개, 8개, 경상도에서 뭐 이게 225로 줄어간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정당이라는 정치 현실에서는. 그러다가 또 뭐 이것도 원래대로 253 플러스 47 47로 갔는데 따져보니까 뭐 47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예. 저 강남 30평은 안 되겠고 저 이부망천 저 부평에 그 24평짜리 해라. 오빠 안 돼 죽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상정 목을 비틀어서 17개는 뭐 전국명령 여기는 또 캡을 세운 걸로 예. 했는데 예. 심상정 씨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저기 좌파연합 비례정당에서 정의당에게 12석 해준다 그러면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선발로 달려가서 차 떠나는 뒤에 저 트럭 뒤에 매달려서라도 가려고 할 사람이지. 뭐 우리는 뭐 정의당의 뭐 정의와 뭐 진보의 명분을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의 대세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말로는 다 테니 오래니까. 다 와봐 보는데 이 의석을 가지고 이제 좌파연합 정당 비례 정당에서 이 22석을 나누는 것이 225대 75를 253대 뭐 47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면.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또 뭐냐 민주당이 오늘 의총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보니까 반대의 목소리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선 딱 반기를 들고 나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 사람들은 그 비례정당 만들지 말아야 된다. 네. 좌파연합으로든 네. 비례민주당이나 안 된다. 네. 이거 왜 그러고 하면은 그 지역 민심이 지금 엄청나게 날이 서 있고 네네. 비례 정당을 만들면 지역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 네. 민주당이. 예.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 봤더니 예. 집권당이 약세, 비세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투표를 하러 갔어. 우리 민주당 지지자가. 가서 정당에는 그 민주당 우리 후보 동그라미 하고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이 없어. 민주당이 없네. 이제는 이거는 그걸 점점 알아가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그룹 중에 민주당이 뭐 비리한 애들이네. 이거 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네 이것도 안 내고 비례대표도 안 내고 그냥 뭐 시를 사라지고 했으니까 박용진 씨가 그걸 지적을 했네요. 박용진 저 강북구 박용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총 109개 선거구에서 네. 5% 내지 5,000표 내로 네. 승부가 갈린 곳이 총 26곳으로 네네. 약 23%에 달한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네. 이 선거, 그러니까 30곳의 선거에서는 네. 무당층 내지 중도층이 결정하는데 네. 직접 접해본 지역 민심은 날이 서 있는 상태다. 화가 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례연합당 참여는 명분도 약하고 네. 실리면에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네. 자칫 지역구 참패로 이어지는 악수를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금
그 최고위원 9명 중에 네. 서른, 네. 김혜영, 네. 박주민 최고위원이 공개 반대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그렇죠. 뭐 영국선 후보로는 네. 이재명, 네. 대구의 김부겸, 네. 김두관, 네. 김영춘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 전에 우리 이 선거구 연동형 할 네. 때 그 고려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이거 이상한 지역 뭐 연대 뭐 이런 뭐 자매정당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여기 지역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자매정당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게 이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하면은 이 선거가 마지막 연동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걸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를 그런데 네. 민주당의 지금 이 지리멸렬 혼돈 상황을 보면은 네. 이거는 민주당이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네. 뭐 참패를 하든 뭐 겨우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이 선거제도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네. 다시 원상 회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계속 보면은 처음에 보면 민주당도 이 처음에 저 바람 잡았던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윤건영이 그 다음에 손혜원이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하고 최재성이 등등등등등 하다가 결국 2월 28일에 번개같이 나타났던 것이 이른바 어둠의 원탁의 네. 장로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자기들은 파에만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지금 뭐 이재명을 비롯한 향후 뭐 민주당 내 대권 주자급들 다음에 또 박용진 의원 같이 좀 올곧은 이야기, 조홍천 의원 같이 올곧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 말 듣겠습니까? 근데 네. 요 용어를 구사할 때 네. 우리 애청자님들도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네.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는 좌파연합 비례정당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네네. 뭐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 가져가는 22, 3석 정도 같이 나눠 가지면 네. 탄핵을 막겠다는데 지금 민주당 전략지도부 양정철이가 내놓는 분석에서는 일당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 달라요 지금. 일당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례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래한국당과 똑같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얘기한 게 몇 석입니까? 그럼 자기들이 지금 보면 양정철이 좀 주도하고 있는 양정철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양정철이 사실은 지금 이 비례민주당 그 뭐 폼을 잡아서 뭐 얼굴 가면을 한번 씌운다면은 네. 좌파연합 뭐 비례장들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양정철과 이 문재인 이쪽에서는 일당이 중요해요. 즉 국회의장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의장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 친구들이 계속 지금 보면 보고서를 슬쩍슬쩍 언론에 흘립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자기들이 137석 다음에 미래통합당 및 미래한국당 즉 우파가 147석으로 우리가 잘못 놓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연합 비례정당을 만들면은 네. 그걸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건 5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의당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의당이 이 약속을 받고 들어오면은 좌파연합 정당이 뭐 22석을 가져가겠지만 민주당 몫은 5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일당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의당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좌파연합 비례정당이든 비례민주당이든 정의당이 들어오면 민주당은 일당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보면 이제 함세웅 신부나 백낙천 교수가 봤을 때 양정철은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 거죠. 이 새끼. 그래도 큰아들인데 뭐 어떻게 해. 그래, 너 이거 아니 아버지야. 아니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야, 정철아. 이 족보도 시원찮은 놈이 너 운동권 너 어느 너 몇 두품이야? 이 자식이 이럴 겁니다. 탄핵만 막으면 되지 마. 이런 식이 늦지만은 아니 작은아버지. 그래도 이거 큰아버지. 아니 걱정 마. 그래도 장손 얘기 좀 들으셔야지. 이거 일당 놓치면은 5월달에 지금 추미애 탄핵 들어가고 사쿠라 주제 운동권의 사쿠라. 아니 야, 그래도 제가 지금 장손인데 왜 이러십니까? 장기표가 얘기했잖아. 너희는 문재인이하고 너희는 운동권 사쿠라라고 이 자식. 아니 그래도 이거 의장 놓치면 큰아버지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을 내가 왜 줘?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지. 근데 이런 게 민주당이 제 우정원에 민주당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참 애청자를 헷갈리실 텐데 지금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한 명도 안 내야 돼요. 그렇죠. 그 지역구로만은 130석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래통합당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안 내는 거죠.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면
안 내야 되는데 근데 안 내야 되니까 이게 또 뭐가 또 캥기냐 하니까 이렇게 되면 또 저기 있잖아. 병렬식 7석. 그러니까 비례 후보를 민주당 이름으로 내면은 7석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후보를 안 내버리면 정의당하고 약속을 했잖아. 7석만 가져가기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의석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일당이 되겠다 그러면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좌파연합 비례정당을 하든지 비례민주당을 만들든지 해야지 1석을 가지고 미래통합당하고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이 중은 연동형 비례대표 시스템하에서 미래한국당이 신의 한 수였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다 대해서 어떤 수를 둬도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이 판을 깨는 수밖에 없는 거지. 판을 엎어? 지금 시간 얼마 후보 판쓰리? 등록까지 16일 남았으니까 빨리 저 선거법 판쓰리 원세대로 원래대로 하자고 또 자유한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고 어떡하? 안 될까요 이거? 그 대목에서 아까 앞서서 이제 황태순 TV에서 그 얘기해서 이제 야로하고 야매를 얘기했더니 배승희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배승희 변호사가 30대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다. 이게 야매는 뒷거래라는 뜻이고 야로는 뭐냐니까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무슨 일을 꾸미는 속내나 수작을 갖다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그거를 지금 야로와 야매를 예. 저 민주당이 지난 저 패스트트랙 통해서 얼마나 많이 부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족쇄가 다 차여져 버린 거지. 할 수가 스스로 족쇄를 찬 거예요. 알고 스스로 봤더니 족쇄를 찬 거예요. 야로 야매로. 야로 야매로 야로 부리고 야매질하고 야로 부리다가 스스로 족쇄를 차고 이제는 판쓰리 이 판을 확 뒤집어 엎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술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